자, 낭독맨 교양 시리즈 오늘은 뭐예요? 여기 어떻게 뭐라고 써있어요? 생기초 써있죠? 생기초 완전 여기 빨간색으로 또 표시해놨어요. 생기초 생기초입니다. 누구? 부모라면은 당연히 알아야 할 상식 생기초.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윤리와 도덕에 관한 생기초라고 했죠. 그럼 야, 네가 상식이라고 했는데 내가 상식이 없단 소리니? 네, 상식이 없단 소리입니다. 야, 상식이 뭔데? 상식은 뭐냐면, 상식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그쵸? 알아야 하는 걸 해요. 저는 생기초 알아야 하는 지식, 그리고 판단력, 이해력, 사리 분별 등을 의미한다. 즉 제가 하고 있는 이 생기초에 대해서 나 지금 너무 모르겠다 싶다 하면은, 지금 판단력과 이해력, 사리 분별력이 나는 사회 구성원,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들보다 판단력, 이해력, 사리 분별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낭독맨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고 뭐 본방 챙겨보면 더 좋고요. 안 된다면 내가 낭독맨 방송 11시에 하는데 나 너무 피곤해서 안 돼, 그러면은 낭독맨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언제나 심지어 무료예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저를 후원하겠다면은 막지 않습니다. 낭독맨 방송을 봤더니 내가 상식이 늘었어, 후원을 해야겠어, 참을 수가 없어, 아니 저 사람이 회장이야? 내가 회장을 해야겠어, 참을 수가 없어, 막지 않습니다. 막지 않아요. 나 11조 해야겠어, 계좌번호 알려줘. 11조 금액을 듣고 11조 금액을 들은 후에 제가 계좌번호를 공유하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11조 금액을 듣고 계좌번호를 공개하도록 하죠. 이제 치지직 업데이트돼서 저는 집계가 안 되네요. 여기 이거 번호가 옛날에는 집계돼서 2명 떠 있으면 이거 저희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저예요 했었는데, 이제 집계 안 되네요. 아까부터 계속 확인했거든요. 나 본인은 집계가 안 되네요. 자, 이거 오늘은 목차도 준비했어요. 옛날에 한번 봤던 거죠? 윤리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윤리와 도덕의 차이, 선악을 규정할 수 있는가. 밑줄 색깔 바꿀게요. 짠, 밑줄 색깔 바꾸고, 윤리와 도덕의 차이. 윤리는 뭐고 도덕은 뭐냐? 그리고 선악을 규정할 수 있냐? 옛날에 누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100개의 철학이 있는 거고, 500명의 사람이 있으면 500개의 철학이 있는 거지. 수학적으로 다 돼야 된다니 뭔 소리냐 하면서 막 저한테 화낸 아저씨가 한 명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철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냥 주장, 의견이라고 하는 거고요. 철학이라는 거는 논증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논증, 설명서예요. 논증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뭔지, 왜 선인지 왜 악인지 정확히 말을 할 수 있어야 철학적 사고라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과학적 사고라고 하죠. 할 수 있다. 그래, 알아야 되는 정의에 대한 기본 개념 뭐가 있냐?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할 거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아마 저희 그 낭아빠 계몽운동에서 요 부분에서 조금 터질 것 같은데, 일단은 내가 분명히 이거 줄 바꾸기 했는데 왜 또 다시 이렇게 됐지? 어쨌든, 그리고 요 사회적 논쟁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스쳐 한번 지나가 볼까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뭐야?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란 무엇인가부터 가볼까요?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 뭐예요? 윤리, 선악을 결정하는 공동의 규범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의 원칙이 아니라 그 집단 또는 그 공동체에서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규범이에요. 윤리. 예를 들어서 쾌락살인이다. 난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해서 막 사람을 막 죽여. 이것은 악이야. 라고 공동의 규범이죠. 공동. 자기 주관이 아니죠, 이게.
그 개인의 주관은 난 이거 재밌으니까 난 이게 좋아. 내 양심에 찔리지 않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도덕은 뭐예요? 자신의 주관적인 원칙이고요. 개인의 양심입니다. 뭐라고요? 개인의 양심. 그래서 이거 할 때 제가 자주 쓰는 예시 뭐가 있죠?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게 있죠? 왜 윤리적 병역 거부가 아니죠? 아니면 양심적 병역 거부죠? 네. 개인의 양심이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뭐예요? 종교적 가치관이죠, 종교. 그리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병역 거부를 한 사람은 FPS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디 있다 걸리면은 바로 잘립니다. 예. 아이디만 있어도 잘려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 선악을 구분할 수 있냐? 윤리나 도덕이나 같은 거 아니야? 방금 설명했죠? 윤리랑 도덕이랑 다르다고. 그래서 윤리랑 도덕이랑 충돌하는 저번에 그 사례 옛날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오늘은 낭아빠 계몽운동 특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들어야 돼요. 또 들어요. 탈출했다가 걸리면 아주 진짜 확 윤리와 도덕의 차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권일 때 왕이 있고 이렇게 신하가 있다. 근데 신하가 생각했을 때 이 왕에게 충성을 하면 안 되겠어. 이 왕이 있다가 이 나라가 아주 다 망해갖고 사람들 다 죽어나가겠어 하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윤리적으로는 왕권 사회니까 왕에게 신하가 충성하고 따라야 되는 게 맞지만 개인의 도덕에 있어서는 내 양심은 그렇게 허락 못하겠어. 그래서 오히려 왕을 공격했어. 그러면 윤리와 도덕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유엔의 구조행위 같은 거 보면은 유엔이 이렇게 뭐 구조하고 이렇게 하는 거 국가의 주권을 침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게 있죠. 아니요. 명백한 부정이라는 개념이 있죠. 명백한 부정의.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사람들한테 강제로 마약을 막 주입해갖고 억지로 뭘 시켜. 요런 것들. 아니면은 애가 미성년자인데 할례 의식을 진행해. 여성은 성적 쾌락을 느끼면 안 돼. 이러면서 생식기의 일부를 절단해. 어렸을 때. 이런 거 이제 명백한 부정의로 정해서 이제 유엔에서 이제 구조 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되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신부님들이 뭐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신부님들이 뭐 정치 활동하고 막 한다. 근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신부님이 정치 활동을 함부로 하다가 걸리면 바로 신부 퇴출입니다. 근데 멀쩡히 하고 있죠. 왜? 명백한 부정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톨릭의 승인이 나요. 괜찮아요. 해도 됩니다. 예. 그 명백한 부정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요. 명백한 부정의는 이게 왜 부정의한 건지 문화적 그 공동체의 규범이나 어떤 그 문화적인 것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해야 한다. 이 정도 개념까지 가면은 명백한 부정의에 해당하겠죠.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막 마약을 억지로 주입해서 억지로 자기 말을 듣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 선과 악의 특성이 뭐가 있냐? 선의 특성은 시대별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왕에게 충성하는 게, 그리고 낭아빠가 했었던 낭아빠 많이 배워야겠다. 낭아빠가 조금 많이 못 배웠네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군인이 대통령한테 충성해야지. 아니죠. 네, 아니죠. 헛소리죠. 왕이 아니죠. 대통령은 기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와갖고 너 뭐 경기도 사람이니까 경기도청에 충성해야지. 미친 사람이죠. 네, 그 소리랑 똑같습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그거. 그리고 이제 군인은 어디에 충성하죠? 국민에 충성하죠. 예. 국민에 충성하고, 그리고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어요. 군대 입대하면 배웁니다. 그래서 복무신조도 바뀌어요. 지금 복무신조 또 바뀌었는데 어쨌든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복무신조하고 이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해서 지금은 복종한다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절대 복종한다라고 하니까 상관의 부정의한 명령에도 따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게 있죠. 그때 이거 부정의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계엄령이나 뭐 그때도 양심선언하고 예전에 그 최상병 사건이나 그 해병 사건이나 그런 거 했을 때 낭동생이 뒤에 왔네요. 뭔 소린가 했더니 해병 사건이나 그런 게 있었을 때 분명히 그 훨씬 이제 계급이 더 밑인데 명령 안 들었어. 가능합니다. 왜? 부정의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왜 부정의했는지 그 사람들이 와서 밝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부정의하다 하면서 그게 논증이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띡띡 소리는 여기 뒤에 보이죠? 여기 선풍기 키는 소리였어요. 낭동생이 여기 에어컨 껐더니 조금 더웠나봐요. 악의 특성은 뭐가 있어요? 악의 특성은 길다. 보편성을 띠고 있다. 보편적인 거 뭐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비슷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강간. 옛날에도 악이었고 지금도 악이죠. 보편성을 띠는 겁니다. 이런 게 일반적이다와 보편적이다 차이가 그거예요. 보편적이다가 더 넓고 길어요. 일반적이다는 그 해당 공동체에만 해당한다거나 좀 이런 식으로 좀 더 작아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적이다와 보편적이다. 악의 특성은 뭐다? 보편적이다. 선의 특성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선을 규정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토론도 많이 하고, 이 이제 똑똑하신 분들, 이제 박사님들께서, 학자분들께서 서로 논증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은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래서 선하게만 하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선하게만 해야 결과적으로는 이깁니다. 마지막에는. 길게 봤을 때. 선악 해. 근데 이제 선하게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이지, 그게 된다면은 그 선하게만 한 공동체가 결과적으로는 이겨요. 결과적으로는 이기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선악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겠죠. 짜라란. 두 번째 뭐야? 알아야 할 정의의 기본 개념이 있죠. 뭐가 있어요?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요 세 가지가 있죠. 짜라란. 바로 넘어가 볼까요? 요 세 가지,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있을 때 이름 보면 딱 그냥 무슨 주의 어렵지 않아요. 공리주의는 뭐예요? 공리, 즉 효용성. 효용을 제 1바따로 제일 첫 번째로 치는 거를 공리주의라 하고, 두 번째 자유주의는 자유를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가치로 두는 걸 자유주의라 하고, 공동체주의는 그 해당 공동체를 가장 우선시하는 거를 공동체주의라 한다. 너무 쉽죠? 어렵지 않죠? 그럼 짜라란 넘어가면은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세 사람 뽑으면은 제러미 벤담, 이거 현재 밀랍 인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시체죠. 진짜 시체를 이제 부패 방지를 해놓고 얼굴은 가짜입니다. 얼굴은 썩어버렸어요. 누가 이제 새벽와갖고, 학생들이 새벽와갖고 자기들 그 학교 등록금이랑 바꿔치기 해갖고, 예토전생 아니고 그냥 실제 요 시체를 그 방부 처리해갖고, 제러미 벤담의 그 유언이었어요. 제러미 벤담이 내가 죽으면은 나같이 똑똑한 사람은 공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이제 자꾸 생각하고 느껴야 공리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나 죽으면은 파묻지 말고 이렇게 방부 처리해서 영원히 남겨놔라. 제러미 벤담의 유언이라서 이렇게 방부 처리해서 남겨놨고요. 실제 제러미 벤담입니다. 이거 얼굴만 완전히 그 새벽하고 썩어가지고 바꿔치기 해놓은 거고, 밀랍으로.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 형, 유명한 형이죠. 자유론 쓴 형, 밀 형.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이 셋 중에 살아있는 피터 싱어. 애기죠, 애기. 공리주의 중에 애기. 어허, 어디서 카톡 소리가 들려? 제 카톡 소리가 아닙니다. 낭동생의 카톡 소리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짜라란. 자, 공리주의란 뭐냐? 최대 다수 최대 이익의 원칙. 그러니까 제일 행복의 총합, 쾌락의 총합이 가장 큰 것을 추구하는 게 공리주의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에서 했던 것 중에 가장 비판을 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모델이 오멜라스의 도시. 오멜라스의 도시 한 번 더 볼까요? 오멜라스의 도시 뭐예요? 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어.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행복이 100%야. 맞아요. 행복이 100%고,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 이 지하에 태어나자마자 정신지체인 아이가 여기에 영양실조 상태로 갇혀 있어야 돼.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불행과 이 도시의 행복의 총합이 이 도시의 공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도시의 공리는 몇일까? 라는 문제죠. 이 공리주의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효용주의죠. 이 행복의 총합은 공리주의에 따르면은 몇이죠? 이게 100, 그냥 100이라고 하면은 행복이 100이다. 도시의 행복이 100이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불행은 몇이죠? 모르겠어요. 몇이죠? 0이죠, 0. 왜? 태어나자마자 여기에 갇혀가지고 영양실조 상태로 있지만 자기가 불행하다는 거를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불행이 0이에요. 공리주의자들은 여기에 끄덕끄덕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공리주의자고, 이 공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쓰는 좀 극단적인 모델인데, 그러면 야, 행복을 어떻게 계산할 건데? 라는 문제가 남죠. 그래서 행복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벤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계산을 했었어요. 야, 거지들을 갖다가 수용소를 만들어서 다 한 곳에 몰아넣자. 그 다음에 이 거지들을 이 수용소 안에서 이제 노동을 시켜. 그래서 이 노동을 시켜서 여기서 먹고 자고 싸고 할 수 있게 해서 만들어. 스스로. 그러면은 사람들은 지나다니다가 거지를 안 봐서 행복하고, 거지는 굶을 걱정도 없고, 뭐 이제 추운 데서 뭐 얼어 죽거나 뭐 그럴 걱정도 없고,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서로 좋은 거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행복해지는 거다. 벤담이 이런 모델을 했다가 뭐 결국에 시행되진 않았는데 그런 모델을 계산했었다는 거, 행복을 어떻게 계산했었다는 거에 이제 의의를 둘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게 현대 와서 어디에 쓰이냐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디예요? 보험이죠. 보험사에서 물어보죠. 담배 피시나요? 술 얼마나 드시나요? 운동하시나요? 몇 살인가요? 지병은 없나요? 최근에 병원 갔던 적이 언젠가요? 왜 갔죠? 하면서 이런 거 따지는 게 이제 공리주의입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낭아빠 듣고 있나요? 낭아빠 어렵지 않죠? 낭아빠 어려우면 일시정지하고 저한테 전화하시면은 제가 다시 설명 잘 해줄 수 있으니까 꼭 낭아빠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번에 두 번째, 자유주의. 되게 우리 흔하게 듣는 말이죠. 흔하게 듣는 말, 자유주의.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흔하게 듣는 말이지만 개똥같이 반대로 쓰고 있는 말이죠. 진짜 개똥같이 반대로 쓰고 있죠. 자유주의에 따르면은 제가 늘 말하지만 뭐예요? 상속세 100%입니다. 상속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유주의에서는. 그리고 뭐 세금도 엄청 높고요, 자유주의에서는. 왜인지 설명을 오늘 할 수 있으려나? 어쨌든 자유주의 대표적으로 뭐 존 로크, 임마누엘 칸트, 존 롤스 이런 형들이 있죠. 세 분 다 돌아가셨죠. 그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 뭐가 있다고요? 코 이렇게 생겼으면 엔간하면 자유주의자예요. 예. 코가 대단하고 약간 이렇게 매부리 코. 앞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었을 때 코에 먼지가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자유주의자구나.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한번 찍어도 엔간해서는 맞아요. 엔간해서는 틀릴 확률이 없진 않은데 엔간해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뭐예요?
자유주의도 행복의 총합을 가장 크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개인들에게 자유를 주면은 자기의 행복은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유를 줘야 행복의 총합이 제일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거 그러면은 자유가 뭔데? 내 맘대로 하면은 자유 아니야? 선택과 예지력? 예지력? 너 점성술하니? 너 이상한 거 믿니?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교육을 받죠. 의무교육을 받는데 의무교육을 왜 받을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의 낭독맨이 있다. 초등학생의 낭독맨이 어느 날 학교 가기 싫다고 나 학교 가기 싫어. 너의 의견을 존중하여 내가 너를 학교를 보내지 않도록 하지. 공부하기 싫어. 좋아. 집에서도 공부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런다. 라고 하면은 바로 아동학대죠 이거. 왜 불법일까요? 라고 하면은 왜 불법이지? 할 수 있는데 왜 불법이냐? 자, 이 자유라는 게 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색깔을 바꿔볼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 행동을 할 때 자, 1번 선택, 2번 선택, 3번 선택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1번 선택, 2번 선택, 3번에 대해서 결과가 1-, 2-, 3-가 있잖아요. 요 3-가 있을 때 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어. 1번 행동을 하면은 1-가 나오고 2번 행동을 하면은 2-가 나오고 3번 행동을 하면 3-가 나온다라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 결과를 예측하는 최소한의 지능을 갖추는 게 뭐다? 의무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의무교육 과정을 마치도록 보호자가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면 이 해당 피보호자의 자유를 빼앗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선택권을 빼앗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뭐예요? 미성년자들은 법의 책임에서 좀 더 가볍죠. 나이가 어릴수록 더 가벼워지죠. 형사 미성년자라는 개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가벼워지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면은 아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인 상태가 아니라 짐승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비인간이에요. 아직 완전한 성인이 안 돼 있어. 성체. 짐승들이나 곤충은 성체라고 하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책임도 질 수 없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맘대로 하면은 다 내 선택이 아닐까요? 내 맘대로 하면 내 선택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자유의 한계점에서 대해 논한 게 아까 존 스튜어트 밀 형이 자유론을 쓴 이유, 자유론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뭐였지? 해악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해악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은 안 된다. 왜냐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의 범주에서 벗어난다. 해악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 자유의 한계점은 해악의 원칙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해악만 끼치자 또 해악의 원칙 이전에 있었던 게 만만투 있죠. 만인에 대한 투쟁.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 4, 5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5명 중에 1번이 재산이 100조야. 혼자. 그리고 나머지는 돈이 없거나 막 1,000원 이렇게 있어요. 낭독맨에게 치즈를 쏠 수 없어. 이렇게 돈이 없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0조를 가지고 있지만 100조를 쓸 수 없죠. 100조를 내가 쓰러 어디로 가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훔쳐갈 수 있잖아. 그래서 자유의 제한을 둡니다. 이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워. 너 만약에 이거 돈 훔치면은 이런 처벌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돈을 훔치고 싶지만 훔칠 수 없게 만들어요. 자유의 제한을 줘요.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서 자유를 조금씩 억압을 했더니 오히려 자유의 총합이 더 많이 늘어났다. 이게 자유주의죠. 그래서 진짜 제가 가끔씩 뉴스 가끔 어떤 유튜버들이나 뭐 방송 이런 거 보면은 개꼴 봤는데 이게 공산주의 아니냐 뭐 이게 뭘 억압하냐 진짜 그런 헛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유주의 공부를 조금만 했으면은 더 세게 해야 자유주의인데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낭아빠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예, 낭아빠가 꼭 알아야 되는 자유주의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또 있어요. 그러면은 계약을 했으면은 동등하냐? 야, 너도 여기 서명했고 너도 여기 서명했잖아. 이미 계약을 했잖아. 그럼 지켜야지. 불공정 계약이라는 게 있죠. 공정하지 않아요. 왜? 이쪽이랑 이쪽 갑과 을에 대해서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를 때, 자유의 권한이 다를 때, 얘가 자유라는 건 뭐죠? 아까 선택 얘기했죠. 선택권이 더 많다는 소리거든요. 갑에게 갑에게 선택권은 5가지가 있는데 을에게 선택권은 하나였어. 을은 거부하는 순간 자기 사업체가 망해. 실질적으로 거부권이 없는 상태죠. 자유롭지 않은 상태죠. 이런 거를 우린 뭐라 그래요? 불공정 거래라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전면 수정할 수 있다. 너무 쉽죠? 약속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등과 자유 중 무엇이 먼저냐 라고 했을 때 뭐죠? 애초에 자유라는 개념이 평등 요 안에 자유가 들어가 있는 거죠. 평등하지 않으면 자유가 성립을 안 합니다. 애초에 평등이 뭐예요? 그러면은 평등은 뭐죠? 뒤에 있나? 뭐야 안 해놨네. 평등은 뭐죠?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같다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게 평등이라고 한다. 너무 쉽죠? 마지막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 유명한 사람들 맥킨타이어, 찰스 테일러, 마이클 샌델 세 분이 계시죠. 다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다 됐는데 제가 마이클 샌델 형님의 친필 사인 받은 전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형이에요. 저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형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해서 사인까지 받고 강연도 보러 갔었던 마이클 샌델 형. 공동체주의자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약간 동그래요. 그렇죠? 아까처럼 매브리코가 하나도 없죠. 약간 동글동글하죠. 그리고 눈매가 약간 애가 착해, 선해요. 그래서 이 철학자는 무슨 주의자인가 문제가 나오는데 약간 눈매가 좀 착한 것 같고 느낌상 약간 여기 코끝이 좀 둥근해? 대충 공동체주의자 찍으면 앵간하면 맞아요. 그런 문제 나오면은 그렇게 찍으면은 된다. 알면 그냥 하면 되고 모르겠을 때 필살기로 마지막에 할 때 문제 찍으면 돼요. 공동체주의란 무엇인가? 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자유가 1번이 아닐 수 있어. 자유도 중요해. 근데 자 1번 상황에서는 자유가 가장 중요한데 야 2번 상황에서는 자유 말고 야 2-가 가장 중요한데? 너 왜 항상 1-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 아니야. 그래서 공동체주의에서는 뭐야? 그러니까 현대적 공동체주의입니다. 현대 공동체주의에서는 대화, 토론, 설득, 대토설, 대화, 토론, 설득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적인 것들 중에 우리는 이제 토론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주의가 더 많이 되게 이제 발달한
그 사회민주주의라고 하죠. 사민주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좀 많이 발달한 나라들, 뭐 독일이나 뭐 핀란드, 덴마크 등등등 이제 북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은 토론 수업을 초등학생 때부터 바로 시작하죠. 입학하자마자.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부터. 8살이 걔네 초등학교 1학년이 아마 맞을 거예요. 전 세계 주요국들 공통일 겁니다. 왜냐면 교육 과정이 우리가 그 뭐야 발달 심리학 과정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거라서 선행학습이 없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똑같이. 뭐 한 살 정도 차이 날 수 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살 정도 차이 나는 게 입학 시기가 아니라 중간에 뭐 한 살 정도 차이 날 수 있는데 그 졸업 시기나 이런 게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대화를 중시한다. 그럼 집단과 공동체의 차이는 뭐냐? 집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다. 만약 국가한테 괴뢰 집단, 괴뢰가 모욕적인 게 아니라 집단이 모욕적인 거예요. 왜? 집단과 공동체의 차이가 뭐가 있길래? 집단과 공동체의 차이가 뭐예요? 집단 플러스 정의는 공동체죠. 집단에 정의가 있으면 그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적 공동체라고 하지 않고 산적 집단이라고 하죠. 옛날에 한번 저 어렸을 때 같은데 어떤 나라에서 북한 괴뢰 집단 이렇게 말했다가 북한이 그 집단이라고 말한 거에 긁혀가지고 아라라라라라라 불바다로 만들 거야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무데도 이제 불바다가 된 곳은 없었죠.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집단과 공동체주의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동체주의를 집단주의다라고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종종 있어요. 몇 번 들은 적 있는데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를 헷갈리시는 분들처럼 예를 들어서 개인주의는 자유주의거든요. 거의 같아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거의 같다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거의 같은 표현인데 근데 이기주의랑 개인주의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기주의를 가지고 이제 개인주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논설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다른 표현인 것처럼 집단주의와 공동체주의도 굉장히 다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항상 자유만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가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색깔이 더 잘 보이는 색깔로 어떤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물에 빠진 두 사람을 구할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여기 있고 한 명은 이렇게 가까이 있어. 여기 있는 사람 구할 확률은 1%야. 여기 있는 사람 구할 확률은 100%야. 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한 명만 구할 수 있다면은 자유주의에서는 뭐죠? 자유주의에서는 예구해야 되죠. 행복을 추구하니까. 얘가 더 99% 확률로 둘 다 죽는 거잖아요. 공리주의에서도 누구 구해야 되죠? 공리주의에서도 예구해야 되죠. 99% 확률로 둘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행복의 총합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공동체주의에서는 달라요. 조건을 붙인다. 만약에 얘가 네 아들이다 하면은 1%의 확률로 이 사람을 무시하고 아들 이러면서 구하러 갔어. 그래서 결국에 둘 다 죽었어. 했을 때 이 아버지를 비난할 사람이 있느냐? 비난할 수 있냐? 공동체주의에서는 없다는 거죠. 왜? 아들이니까. 목적. 어떤 목적? 관계성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상황마다의 목적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 자유가 반드시 우선이 아니다. 공리가 반드시 우선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공동체주의입니다. 거의 반칙이죠. 목적론적 공동체주의라고 해요. 요즘에는. 현대 공동체주의는 뭐다? 목적론적 공동체주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목적론적 사고관을 계승했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목적론적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목적이 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알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시 마틴 골프 카트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거죠. 케이시 마틴 골프 카트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 케이시 마틴이라는 사람이 장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골프 선수인데 골프를 치는데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칠 수는 있는데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반칙 아니냐. 야 골프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요 체력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반칙 아니냐. 그래서 아니 야 골프는 여기 휘둘러서 공 이렇게 휘둘러갖고 여기 탁 이렇게 넣고 하는 게 그게 골프지. 그럼 스크린 골프는 왜 있어? 아니면 뭐 골프 연습장 가면은 너네들 뭐 런닝머신도 뛰니? 막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법원에까지 갔어요. 왜냐면은 규칙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됐다? 법원에서 니들끼리 정해. 이건 법원에 올 사안이 아니야. 나 골프 친 적 없는걸? 내가 어떻게 정해? 나 골프를 몰라. 그거는 골프를 치는 사람들끼리 정하면 되는 문제 하고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뭐 이렇게 뭐 그래 2심에서는 아니 이랬다가 아마 이게 3심까지 갔을 거예요. 3심에서 왜 여기까지 와? 니네끼리 정해. 아마 이렇게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하지 않아도 중요하지도 않죠. 결과적으로 뭐다? 목적론적. 골프를 치는 사람끼리 정해놔. 우리는 잘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있어요? 행위로부터 가치가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유주의는 가치로부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자유롭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 이런 행동을 하고 싶어 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어.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 내가 목이 말라. 내가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다는 가치가 떠올랐어. 그래서 내가 물을 마시는 행동을 했어요. 이게 자유주의. 그리고 행위에서 가치가 나온다 라는 거는 뭐냐, 내가 봉사활동을 해. 그래서 강제로 봉사활동을 했어. 봉사 점수 때문에. 근데 자꾸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뿌듯하고 내 가슴속에서 뭔가 끌어올라와. 그래서 봉사활동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됐어. 그래서 행위로부터 가치가 나오는 것도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는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부터 가치가 나온다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치로부터 행위가 나오기도 하지만 행위로부터도 가치가 나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살기죠. 세 번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존엄성은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 다뤄지는 거. 목적이 뭐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뭐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그런 거야. 목적입니다. 이게 그게 왜 목적이 돼야 되죠? 논쟁할 수도 있지. 이게 왜 옳은지. 근데 논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맞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라는 말이, 인간이 왜 존엄하죠? 인간을 왜 굳이 그래야 돼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왜요? 인간이니까. 아니 왜냐고요? 인간이니까. 이겁니다. 이유 없어요. 이거 이유 언젠가 누군가 만약에 논증할 수 있다면은 뭐 대단한 사람이 되겠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존엄하냐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그 종교적인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게 다예요. 뭐 없어요. 굳이 뭐 인간이 더 위대한 이유는 없는데, 근데 우리 법이나 이런 거 집행에 대해 오로지 인간만을 위해 돼 있죠. 동물권 왜 보장되죠? 법에는 인간이 기분이 나쁘니까 많은 사람의 행복을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쾌해. 그냥 그 이유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사회적 논쟁. 안락사. 안락사 조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 소리예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안락사를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로 나온 게 네덜란드잖아요. 안락사를 하려면은 이 사람이 연명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안 내야 돼요. 국가가 다 보조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내가 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안락사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락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안 되죠. 능동적인 안락사가.
안 됩니다. 대리모도 거의 같아요. 자기 선택인데, 성매매나 대리모는 자기 선택인데 왜? 아니요. 과연 이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았어도 대리모를 했을까? 돈이 그렇게 많아도 대리모를 했을까? 왜 다 가난한 나라에서만 대리모를 해? 그러므로 선택권이 없어. 자유에 위배된다. 간단하죠? 베이비 M 사건 뭐냐? 대리모가 나중에 베이비 M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낳고 나니까 나 이거 돈 필요 없고 그냥 나 이 애 키울래요 라고 한 사건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결국에는 이 대리모의 손을 마지막에 들어줬는데, 그 이유가 이 대리모가 첫 출산이었기 때문에 이 임신을 했을 때와 출산을 했을 때 그 감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즉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난 상태였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공정 계약이 아니다, 불공정 계약이다 해서 이제 파기했었던 그 재판을 말하는 거죠. 자유에 대한 개념 별로 어렵지 않죠? 쉽죠? 그리고 낙태, 이게 정말 어려운 논쟁이죠. 미끄러운 경사면 논쟁. 언제부터 생명인지, 예를 들어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냐, 아니 뭐 임신 9개월 차부터 생명이냐, 아니 뭐 뇌가 생겼을 때부터 생명이냐, 팔다리 생겼을 때 생명이냐, 출산 이후부터 생명이냐, 언제부터 생명인데? 라고 따졌을 때 언제부터, 진짜 정확히는 언제부터 인간이냐, 언제부터 인간이냐를 따지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출산했을 때부터 인간이지 라고 하면은 그럼 출산했을 때랑 임신 8개월 차의 태아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태아랑 출산 이후에 이 아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지만 그럼 9주는 아니잖아. 9주? 오케이. 그럼 10주는? 11주는? 12주는? 이러면서 이게 미끄러운 경사면 논쟁이에요. 정확히 언제부터인데. 수정체는? 왜냐면은 수정되는 순간부터는 인간이 될 가능성, 즉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인간이냐라는 논쟁이 있죠.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정의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유전자 가위라는 거. 아니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유전자 가위로 이렇게 싹둑싹둑 해갖고 질병 없고 튼튼한 아이가 나오면은. 근데 뭐예요? 다양성이라는 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차이를 둘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시로 그로미셀과 캐번디시종. 예전에 저희 낭아빠가 어렸을 때 먹던 바나나는 먹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바나나는 훨씬 맛있었어. 그게 그로미셀 종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나나가 좀 맛이 좀 다르네. 왜? 종이 달라요. 바나나 종이. 왜냐면 파나마병 때문에 한 방에 이 그로미셀 종이 멸종해서, 맛있으니까 다 유전자 조작을 해갖고 얘만 키운 거야. 한 방에 가버렸어. 다양성이 사라져서. 그냥 그로미셀 종 키웠으면은 남은 애들끼리 또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면역력을 갖춘 애들끼리 살아남아서 했을 텐데, 조작을 해버리니까 다 똑같은 애들인 거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유가 있어요. 디자인된 아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난 돈이 많아. 난 돈이 많으니까 우리 애는 자 1번 기능도 넣어주시고요, 2번 기능도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머리도 좋게 해주시고, 달리기도 빠르게 해주시고, 주먹도 세게 해주시고요, 심장도 튼튼하게 해서 해주시고, 피부도 좋게 해주시고요, 막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을 다 넣을 수 있어. 근데 가난하면은 1번 기능만 넣거나, 맞아, 스페이스 마린 같은 거죠. 1번 기능만 넣거나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머리라도 좋게 해주세요, 나머진 포기할게요.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나머진 포기할게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차이가 나는 거죠. 쟤는 왜 기능이 5개인데 난 하나야? 왜? 엄마 또는 아빠, 우리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이 되는 거죠. 아이가
자신의 생명이 선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탄생 자체가 부모의 책임이 된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쉬운 오늘 생기초. 생기초. 어떤 생기초죠? 어떤 생기초냐? 부모라면 알아야 할 상식, 놓치고 가기 쉬운 생기초입니다. 상식은 뭐냐? 알아야 하는 지식, 판단력, 이해력, 사리 분별 하려면은 알아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지금 낭아빠 아마 이런 거 얘기 처음 들을 텐데 알아야 돼요.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자식들은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낭아빠 이거 알아야 되니까 이거 2번, 3번, 4번, 5번 돌려보면서 아들 목소리도 듣고 좋잖아요. 예, 그쵸? 아들 목소리 커다란 TV로 TV 화면으로 이제 딱 아들 목소리 듣고 하면서 하면 좋으니까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낭독맨 교양